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 학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교사들인데요. 이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 기간제 교사들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과 제도적 과제를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법적으로 이 기간제 교사가 어떤 지위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기간제 교사랑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서 정교사의 휴직 결혼 발생 시에 임용되는 교원입니다. 정교사와 동일한 수업과 업무를 하지만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보수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고 그래서 또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네, 지금 업무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소송의 쟁점이 주로 계약 기간에 따른 차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소송들이 있었나요? 네, 2012년경에 쪼개기 계약 소송과 그다음에 364일 계약 소송 이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쪼개기 계약은 1년 미만에 몇 개월씩으로 계약을 하고 또 364일 계약은 1년에서 단 하루를 빼서 계약을 하는 이런 꼼수 계약을 말합니다. 모두 365일 계속 근무를 막아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계약이었죠. 우리 법원은 실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이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시도교육청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덜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365일에서 단 하루 모자란 364일 계약. 정말 그야말로 꼼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와 계약을 할 때 또 이 휴직했던 정규 교원이 복직하면 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자동 계약 해지 조항 얘기인데요.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복직을 하면 바로 퇴직해야 합니다. 정교사 휴직 파견 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반대 해석하면 정교사 복직 시 그 임용의 근거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난해 2월에는 이 규정이 근로자 보호를 무력화한다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제 도중에 포기를 하셔서 법원 판결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언제고 다시 반드시 이제 쟁점을 법원에 문제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쟁송들을 살펴봤는데 긍정적인 판례도 있었을까요? 네, 2018년에 대법원은 정교사, 기간제 교사 구별 없이 일정 교육 경력만 갖추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라는 중요한 말을 새겼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호봉을 산정할 때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네, 겁니까? 호봉과 경력 산정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에서는 어떤 이제 기간제 선생님의 중복 경력 불인정 문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 교사 근무 전에 낮에는 시간 강사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전이었고 또 시간대도 달랐는데 이것이 이제 중복 경력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학교에서 무려 6,500만 원 정도의 보수 환급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규정의 중복 경력 금지 취지 자체가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있는데 선생님이 공무원이 되기 전이었고 또 시간대도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쟁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이 아니라 이 기간제 교사 집단이 함께 대응한 사례도 있었을까요? 네, 이제 그 2012년에 성과급 차별 집단 소송이 이제 최초이자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성과급을 정교사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2012년 당시 무려 2,900명이 소를 제기했고 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승소 판결로 인해서 2017년부터는 교육부가 정책을 바꿔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정교사의 성과급과 기간제 교사의 차별에서 성과급 금액에서 차별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이제 정군 수당을 미지급한다든가 호봉이 이제 자동으로 승급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후속 소송 차원으로 종합적인 임금 차별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나 보네요. 최근에는 또 이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인 겁니까? 네, 최근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해서 아예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반영하는 그래서 교사 1인당 최대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미지급을 받는 퇴직급 부족의 사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해당 근무년도의 성과급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교육청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6월에 관련한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집단 소송이 원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우리 뉴스에서 사서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삭감 피해 사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모집 공고와는 달리 교육청이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근무기간 호봉을 50%로 삭감한 사례였는데 지금 이 해당 기간제 교사들이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5월에 제기를 했고요.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의 사서 교사 자격증 완화 정책을 신뢰해온 그런 사서 기간제 선생님들의 신뢰를 위배해서 그 정책을 돌연 폐기하고 나아가서 이 선생님들이 그 기간 근무한 기간 동안의 호봉을 추후에 50%로 삭감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당 선생님들은 총 25명이 현재 경기도의 교육청을 상대로 자신들이 사서 자격 취득에 들어간 비용, 수백만 원의 비용, 그리고 호봉이 50%로 삭감됨으로써 생긴 임금 손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제 집단 소송은 미국과 다르게 청구를 한 당사자들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대규모로 좀 참가를 했고 앞으로도 더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법원에 아직까지도 이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2012년 이후에 기간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많은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교육 현장에 주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권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그런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법적 쟁송이 있었고 그래서 제도 개선과 선생님들의 권익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간제 교사들의 비중이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크게 늘어나 있고 또 최근에는 학교 현장이 여러 가지 기피 업무를 떠안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도 잘 살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